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조각 게시판에 있는 이유 없는 유찰일까 아니면 전세권에 대한 오해일까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유 없이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상 일단은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매물조합부터 살펴본다면 보다시피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1억 8천만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억 8천만원의 전세권이 2012년도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렇게 보다시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지 못했는지 임의경매를 넘긴 상태인 거죠. 자, 잘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즉 전세권자가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전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도 되어 있다면 민법도 적용을 받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 즉 전세권 설정에 대한 민법의 적용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에 기해서 이렇게 경매를 넘기게 되면 전세권의 특징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신청하면 그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즉 배당이 얼마 되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보증금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인데 1억에 낙찰이 되더라도 1억밖에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억 8천에 대해서 전세권은 소멸이 되므로 낙찰자는 인수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도 설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전세권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권도 설정을 하고 전입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억 8천 이하로 유찰이 된다면 1억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8천만 원의 인수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수상이. 그런데 이것처럼 전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민법의 전세권만 적용이 받는 상황이라면 얼마의 낙찰 받든지 상관없이 낙찰자 인수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소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건을 입찰해도 되는 거죠. 인수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런 전세권에 대한 오해를 했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을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 또 이렇게 현황 조사서를 올려놨는데,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단순하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는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현황 조사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세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도 전입세 열람을 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전세권이 이하로 유찰이 된다면 낙찰자 인수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1억 8,200의 감정가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유찰이 돼서 9,300까지 떨어진 상태죠.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유찰이 된 걸까요? 이게 단지 이유 없는 유찰일까요? 아니면 전세권에 대한 오해일까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본다면 일단은 실거래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 물건이 4층이긴 하지만 보다시피 거래가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저렴해도 1억 5천원 나오고 있습니다. 1억 5천에서 4층이라는 걸 감안해도 1억 이하까지 유찰되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위치가 거제다 보니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조선업의 불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 물건도 2006년 보존 등기이고 또 보존 등기가 되다 보니 좀 시간이 흘러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층이라는 단점 때문에 입찰한 사람들이 입찰자가 좀 적어지는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란 게 참 특이하게
운에 따라서 이렇게 입찰자가 없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대책이 발표가 돼서 취득세가 다주택자, 2주택자는 8%, 그래야 그 다음에 그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매긴다고 하는 거죠. 아직 뭐 정확히 뭐 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12%까지 굉장히 취득세가 높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매매는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12%라는 게 12%가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근데 경매라면 이런 식으로 입찰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충분히 12%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좀 얼마 지켜보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물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좀 경제 불황인 상황도 있고, 이 거제시에 경제 불황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오래돼서 그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런 물건을 내가 만약에 입찰을 했었다면 단독으로 정말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경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경매, 이런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